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좋으네요. 최근에 그래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을 만한 아이템이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최근에 뭐 조회수 떨어졌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떨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녹색 창에 인기 검색어 종목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보유하셨으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게 또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오늘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부활시키고 한번 대응 전략도 같이 짜보고 하는 가치 투자에 새롭게 떠오르는 코너, 이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를 위한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팩터들을 한번 집중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딱 보니까 검색 상위 종목들 녹색창에서 쭉 보게 되면 뭐가 뜨나 봤더니 한번 흐름부터 볼까요? 흐름부터 보면은 지금 가장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 급등하니까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요즘 잘 오르고 핫한 종목들 다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욕하면서 찾아보는 그 종목 삼성전자, 샘성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밖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신성델타테크 이런 거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됐고 한미반도체 주세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네요.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쭉 보면은 바이오 쪽 알테오젠, HLB 이런 거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또 강했던 종목 쪽에서 시장에서 좀 눈길이 갔던 초전도의 신성델타테크, 스페셜티 케미칼 거의 7% 빠지네요. 너무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가 좋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되고요. 그런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들도 들어와 있고, 그 밖에 영원한 검색 상위에 동반자, 파트너, 삼성전자, 네이버 다 들어와 있고, 우리 기술자도 오늘 좀 들어와 있죠. 요즘에 핫한 비트코인, 그냥 거의 50%는 기본, 올해 대충 샀었어도 40%는 나오는 비트코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기술자, 비트코인 움직이니까 수혜 아니에요? 솔직히 비트코인의 수혜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냥 그거 하세요. 이런 종목들 해서 이제 또 타이밍 맞춰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이런 쪽에서 과연 오늘은 뭘 털어볼까 라고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이런 거 못 참죠. 1등 이런 거 못 참죠.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뭐 회사가 뭐 세원, 우노 뭐 있는데 오늘 갑자기 쭉 급등하면서 과연 이거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딱 보게 되면 나오죠.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멋있어요. 세계 최초 이런 거. 그리고 보니까 업스테이지란 쪽과 함께 오피스 그러니까 어차피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딱 보면은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모양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약간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피스 개념인데, 이거를 AI를 겹쳐서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공동 개발해서 상용화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상용화입니다. 상용화인데 이게 지금 LG 노트북 그램에 탑재하기로 하고 이 영역에 빨리 들어왔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상용화라는 얘기는 돈을 받고 쓴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생각이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용화라고 했었을 때 물론 상업용으로 배포를 하는데 무료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회사에는 전혀 매출이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AI가 중요하다고 해서 AI 쪽으로 들어간다, 좋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돈이 되느냐, 얼만큼 수익성을 받겠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발 좋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 생각보다 더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간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 뭐 맥에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행보는 지금 시점에 맞는다,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탁 턴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급하게 한번 밀렸었죠. 지금 이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쭉 밀렸다가 이번에 돌아갈 때 보면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급하게 가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일정한 이런 지지권들 검은색으로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잘 안 밀립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단기 종평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팁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러면 이런 때 툭 하고 밀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 밀렸을 때 여기를 또 이탈 안 한다, 이런 때 사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아니지롱, 호재 나왔으니까 달려야 되지롱 쭉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혹시나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번에 샀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아이고 물렸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와요, 이제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저라면 지금 비중 정리입니다. 고 스탑에서 일단은 단기 스탑입니다. 왜냐면 걸립니다.
걸리는 자리 나오고 요쪽에 매물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왔던 매물대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하 7,700원대 정도쯤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막 시도했다가 좀 버겁다 보니까 그 밑에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위쪽으로 시도했을 때는 딱 보셔서 신규로 사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널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딱 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봉 보니까 요것도 별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안 할까도 고민하고 있는데 단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딱 보면은 거의 단기가 안 깨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갭상승 나와서 이거 말고 이거 안 깨진대?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사봐야지. 그런데 주문 요 정도 딱 했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수렴 이후에 딱 돌파한다. 그래서 추격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원래는 계속 시세를 보고 있었어야겠죠. 돌파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면서 중간쯤에는 끊었겠죠. 끊었는데, 아니면 갔다가 이런 거 어디서 파느냐? 라고 하게 되면, 고점에서 딱 나와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거 밀릴 때, 요런 자리죠. 이런 때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정리가 하면 7,800원쯤 될 겁니다. 여기 만약에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고 하더라도 500원 정도 수익 내고 그냥 나오는 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대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단타 매매는요. 근데 지금은 기존으로는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겁다라는 쪽에 포인트 맞추고 물론 상한가 있다가 쭉 들어가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 기대할 때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딱 끊고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피디님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종목? 두 번째는 피디님이 고른 그 종목은 바로 뭡니까? 엔캠입니다. 엔캠. 네, 엔캠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엔캠을 지난 녹색 창털기 여기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첫째는 그겁니다. 무리하지 말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갈 대로 약간 이제 그거 있죠. 키웠던 새를 하늘에 딱 날려주듯이 날려보내고 담담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엔캠 보통 지금 패턴에서는 무거워지는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그거죠. 시총이 지금 보면은 이제 5조 가까이 들어오고 지금 더 빠졌으니까 5조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런 강력한 5조 정도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아마 요 정도쯤 됐었을 거예요. 막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총 5조 일단 나올 실적 대비해서 아직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 회사가 얘기하는 것과 함께 다 같이 봤었을 때 2025년까지 해서 적어도 영업이익이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적어도 맞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계산보다는 더 만약에 그게 계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밸류를 좀 많이 끌어온 거겠죠? 그럴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게 첫 번째고 아직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유튜브나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자세한 수치를 불러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열심히 잠자고만 일어나게 되면 BTW 예전에 투자했던 분들 5만 원대인가 그때부터 6만 얼마 7만 얼마 이러면서 다 BTW 전환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지금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뒤에 플러스 한 1조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 난 만큼 이거를 추가로 더 지금 시총이 5조가 아니라 이것까지 들어와서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에 바꿔서 들어온다 그러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희석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고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더 못 치고 움직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엔캠을 바라보면서 지금 코스닥 150 정도 돼 있고 제가 얘기하는 패냐 이거에 또 해당돼서 대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MSCI 5월 편입 가능성들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부담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두 가지가 딱 맞붙여서 어떻게 될까 고민이 좀 충돌이 많이 나올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혹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비중은 줄여주시거나 거의 됐어. 이 정도에서 챙기지 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신규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자리 오는 거 보셔야 되죠.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요 정도 가격 한 25만 5천 원대에서 한 26만 5천 원대 요 정도까지 주르륵 밀린다. 그러면은 한 번에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때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쭉 들어왔다가 한번 지지받고 딱 전환돼서 다시 한번 30만 원대 근처로 가는 이런 변화가 한번 남은 게 아니냐. 빠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갔다가 한번 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쪽에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시도했다가 이것까지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방 압력들이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 고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쭉 가다가 지금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출발하고 한 번도 요 라인들 안 깨졌습니다. 그대로 맞췄다가 깨지기 시작한 게 요 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날부터는 각도가 좀 빠지기 시작하고 물량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물론 되돌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한 29만 원대, 적어도 한 29만 원입니다. 이때 깨지기 시작한 처음 날이. 그러면 이때는 그냥 물론 이날 장중에 확 이탈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서 던졌다.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잘한 거죠. 정리가 들어간 거 잘한 것 같고, 쫓아가서 이런 때 올라가서 쫓아갔을 때 20만 원대 샀다가 여기서 뭐 29만 원대 팔았다. 그래도 40% 남는 거 아닙니까? 장사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약간 하방 압력 크고 거기에 따른 등락이 들어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약간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거 보시고 그 자리들, 아까 말씀드린 자리들 보시면서 일단 큰 시각은 추가로 밀리면 들어가 보시되, 들어가도 다시 나올 자리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큰 그림은 고점에서 무거워지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비중은 점점 반등시마다 축소하는 게 맞겠다. 끝! 세 번째는 작은 PD님 한번 던져주시죠.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분위기는 일단 리튬 가격 바닥을 찍었다.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일단 전기차 업황에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터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리튬 가격의 글로벌 1위 강자라고 하는 엘버말을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엘버말 주가 추이가 어떤데, 어렵게 중요한 저항선을 이제 막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갭으로 딱 돌파해서 나 이제 돌아갈래 하고 나오는 거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같이 보세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때 거래는 무지막지 커졌는데 그때 한번 당하다 보니까 하고 칼퇴 하면서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거래는 그만큼 안 나옵니다. 이제 안소가, 두 번째는 안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다가 전환되다 보니까 안소가 지금이라도 하고 막 붙을 수 있는 거래는 아직 여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으로 되고 다시 한번 죽느냐, 아니면 아니야 그냥 갈 거야 라고 가느냐. 과거 지금 12월 달과 지금 한 3개월 전과의 차이가 뭐가 바뀌어 있느냐. 그때는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던 쪽이고 지금은 하락 끝나고 반등하는 쪽이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쪽에서 놀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가는 건 맞겠다라고 보면서 앨범알의 주가 흐름들과 그를 바라보는 리튬 회사들, 그리고 또 국내 양극재 업체들 약간 이제 바닥은 찍었다는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는 바닥은 찍었답니다. 아직 업황이 돌아간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중요하겠죠. 자동차 회사들의 동향들이요. 계속 전기차 일단은 전환되는 계획들 보류, 2021, 2년 정도 다 보류,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모습들. 그리고 또 이럴 때 약간 자체 보조금도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거나 안 주다 보니까 할인폭을 늘리고, 그러면 할인폭 늘리게 되면은 전기차 메이커 입장 쪽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배터리 회사들한테도 지금 우리 안 좋은데 좀 살살하자, 조금 좀 싸게 좀 줘, 내가 업황 좋으면 우리 잘 팔리면 나중에 더 쳐줄게, 이렇게 협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업황도 안 좋은데 싸게 달라네. 그럼 그걸 그대로 안고 밑에 있는 양극재 각종 소재 업체들한테 우리 싸게 줬는데 너희도 싸게 줘,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아직 수익성과 함께 아니면 큐의 확대도 아직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를 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에코프로가 일단은 딱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저항 꽉 차 있는 단계에서 제대로 못 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지 않으세요? 한 번은 돌아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빵 떴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저항을 받죠? 못 갑니다. 이런 거 같이 투자해서 보시던 분들이 이런 저항 저거 잘 맞는 것 같은데, 살짜리 팔짜리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 나중에 한번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은 This is Technical Analyst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항상 기침이 나오죠. 이런 기술적 분석들 다 털 겁니다. 다 털겠지만 예전에 제 강의를 보시고 저 제리매매 스타일이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가치 투자에서도 한번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지지와 저항 요거만 딱 알아도 기술적 분석은 끝이거든요. 지금은 또 저항입니다. 못 돌립니다. 이러면 적어도 이 위쪽에서 올라와야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 못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아직은 업황이 P는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을 찍어서 이제 돌아가려고 가즈한데 고파는 Q는 아직 의문. 전기차가 확대가 확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기 때문에 고민,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쪽에서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기보다 물렸다가 좀 만들 수 있겠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에 갔습니다. 지금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고민됩니다. 근데 또 투자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똑같이 지난번에 샀던 금액 A만큼을 또 이번에 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계좌나 아니면
같이 넣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가는 이런 등락을 좀 이용을 하세요. 어차피 업황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출렁임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전환점이 나왔을 때 턴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QE 확대가 나왔을 때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싸게 들어오면 샀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더 맞겠다. 한쪽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정확하게 QE 확대 징후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투자 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QE 확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다 됐고 이제는 일부 올라갈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종합해서는 말씀드릴 텐데 아직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이거를 좀 더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신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바이앤홀드로 모아가라. 저는 그랬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큰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짜 싸게 샀다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50원대 밑에서 싸게 샀다 그러면 버티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싸게 샀던 것도 만약에 이때 100주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50주를 팔았다가 다시 50주를 샀다가 하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이쪽을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은 줄였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지지하게 되면 이쪽을 한번 또 탁 턴하겠죠. 그럼 이 정도에서는 줄이는 자리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안착해서 지지하게 되면 그때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이 상황 쪽에서는 이때 한번 팔았다. 혹시나 그러면 저항 잘 못 간다. 밑으로 한번 툭 밀립니다. 이 정도 들어옵니다. 이때 다시 사봤다가 이때 판고 여기 샀다가 다시 저항권 들어오게 되면 또 팔았다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무조건 한 1년 기다리면 돼. 1년 기다리는데 1년 기다리고 열심히 또 노동소득하고 현금 채굴 하자. 우와 부장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돈 월급 타다가 계속 또 메꿀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이상 트레이더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약간 좀 놓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도 본투비 트레이더입니다. 그럴 때는 왔다 갔다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운용의 묘를 좀 살리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관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종목들 3개만 털어봤습니다. 그것도 집중 분석 보고 싶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궁금하시게 되면 혹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PD님께서 혹시나 쭉 또 조합해서 Q&A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 혹시나 거기다 나도 이거 궁금해 그러면 같이 엄지척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통합해서 그런 종목들도 털어보는 시간을 Request and Answer 맞나요? 네, 이런 것도 Q&A 말고 R&A로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들이 트렌드를 보니까 이런데 관심이 많으시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또 궁금한 점들은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도 짜보는 그런 가치 투자 오늘도 감사합니다.